안녕하십니까. 원정 1동, 원정 2동, 신흥동, 오정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부천의 자전거 문화는 지난 2003년부터 오정구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시민운동을 차원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며 자전거 문화관이 건립되고 자전거 이론과 실천 가전의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들을 양성하였고, 양성한 지도자들이 가정주부와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자전거 타기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전국으로 자전거 문화 도시라는 홍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는 도로 개설 시 자전거 도로를 병행 확충해 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번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와 시설물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차로 현지 답사한 내용을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고강동과 서울시 경계에서부터 인천 방향 오정대로 불표천 경계까지만 보더라도 시 경계에 설치된 자전거 문화도시 상징 조형물, 도로 양편에 설치된 서울 방향 벤치 14개, 지도 1개, 평상 2개, 운동기구 3개, 화장실 1개가 있었고 인천 방향으로는 벤치 1개, 평상 2개, 지도 1개, 자전거 주차대 1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가지 구분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현재까지 부천시가 확충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상태를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둘째, 불량도로와 조형물, 의자 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 예산이 2021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나 편성하였는지, 셋째, 주요 자전거 도로인 오정대로와 불포천 수변도로의 편의시설인 간이화장실, 자전거, 공기주입기, 간단한 비상약, 비치대를 설치하여 이용 시민에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셋째, 보다 체계적으로 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이 단순하고 중요도에서 평범한 질문으로 분류해서 의례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의 근본적인 뜻은 외국의 도시에서 추진한 자전거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므로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뿐이 모두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시 사례입니다. 런던시의 공공자전거 정책에서 2000년 5월 켄 리비스턴 시장은 취임한 후 취임 이전 수립된 자전거 정책을 더욱 발전시켰고, 그 후 2008년 5월 새로 취임한 보리스 존슨 시장은 전임 시장이 이뤄놓은 성과의 2배를 달성하겠다고 계속 발전시킨 사례. 다음은 프랑스 파리시입니다. 1995년 5월 파리시 시장으로 취임한 장팀베리 시장은 자전거 정책을 수립, 최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그 뒤를 이어 2001년 3월
베르트랑 들리노의 시장은 이 정책을 더욱 확대시켜 모든 시민은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유익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 획기적인 자전거 문화 정책을 정착시켰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은 모두 정당이 달랐다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민과 도시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면 정당을 초월하여 좋은 것은 더 좋게 계승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천시도 시장님이와 전체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좋은 정책으로 호응받는 정책은 계속 발전시켜 이런 전통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부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수준 높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자전거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 경계 봉오대로 동쪽 끝 자전거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천을 알리는 조형물이 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장동 소각장 강력화 추진에 대하여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일상이 변화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 부천시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화 상태로 인천시가 생활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시키는 조치에 아울러 상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와 계양지구의 주거 환경을 고려한 대장동 소각장 강력화 건설 계획을 주민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에 급기야 오정지역 주민들의 민심의 표시 하나로 강력 소각장 건립 반대의 제목으로 11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고, 뒤늦게 부천시는 강력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을 담당 과장이 주민 설명회를 주관하는 자리에 참여한 오정동 주민자치 회장과 회원들의 거센 항의와 이렇게 강력 행정에 중치대한 이래 시장이 나서지 않고 담당 과장이 나선 것에 더욱더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분노하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 대장지구가 포함되면서 계양 신도시와 인접한 대장지구의 기준 소각장을 강력화하면서 신도시 주택가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지하화 명분으로 하자는데 부천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둘째, 전임 시장 제적 시에는 안산시 쓰레기를 같이 처리한다고 하여 의회로부터 거센 반대로 중단되었고, 이번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것인데, 이는 부천시 자체로 현시설에 내구 연한을 들어 자체 시설 시에는 막대한 사업비로 계양구와 강서구가 분담하면 부천시는 예산이 약 1270억 원 정도 절약된다는 입장인데, 만약 간역 소각장이 건설된다면 현재 대장동 소각장 1일 300톤 소각이 900톤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는 것이며, 총 사업비, 국비 포함 7,800억 원에서 당초 부천시의 부담액 중 1,2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주장은 돈이 먼저인 것이 오정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에는 전혀 생각 없이 경제성 논리로 시 예산 절감을 강조함에 있음. 셋째,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 건설 시 자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구 내 소각장을 건립토록 되어 있어 1995년 준공전 삼정동 주택가의 소각장 건립 추진으로 주민 반발이 너무나 커서 계획된 사업에 큰 차질을 초래하며 급기야 지역 주민들을 구속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음. 이때 주민들이 가장 큰 반발은 당시 생소한 용어인 소각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와 자산 가치의 하락을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동 소각장은 건립되었고 1997년 6월 처음으로 환경부에서는 당시 전국의 11개 소각장에 대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농도 결과를 발표했는데 불행하게도 부천 중동 소각장은 국제 기준이 230여 배에 이르는 양으로 나와 당시 KBS 9시 톱뉴스에 부천 중동 소각장에서 청산가리보다 10,000배나 되는 강한 독성 물질이라는 충격적 보도에 바로 주민들이 소각장 정문을 점거하며 가동이 중지되고 환경부에서는 긴급 보수 예산 지원으로 다이옥신 저감 시설을 한 바 다이옥신 저감의 효과를 보기도 하고 한편 주민들은 다이옥신이라는 맹독성 발암물질이 소각장에서 나온다는 공포감을 갖게 된 것임.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시장님께서 사전에 국토부와 대장지구에 대한 중요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당시 시장의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짐작할 만한 표현을 했는데 이때 계양신도시와 대장지구, 주거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소각장 강력화 사업을 의논한 것인지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처음 주민설명회가 중차대한 시 정책 사업임에도 담당 가정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강역소각장 1일 900톤 소각의 규모가 전국 시, 군, 구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셋째, 강역소각장으로 건립 시 부천시 예산이 약 1270억 원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한편 한 번 건립되면 수십 년간 가동이 되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오정지역 주민 건강이나 자산가치, 즉 주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대장지구 개발 시 부천도시공사도 참여하는데 개발 이득금이 추계로 얼마나 되는지 넷째, 현재 생활쓰레기 1일 300톤 소각 외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 문제가 대두되는데 전 시민에게 쓰레기 감량 시민운동으로 얼마나 1일 생활쓰레기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 그리고 대장, 역곡, 도시개발로 쓰레기 발생량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부천시의 인구는 2011년 87만 2천 명으로 최고 정점으로 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로 2020년 10월 현재 82만 1,000명 따라서 두 지역 입주는 향후 5년이 걸릴 것인데 그 기간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5년 후 부천시 인구 추계 몇 명으로 보는지 다섯 번째, 쓰레기 소각장에서 80% 90%의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다이옥신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
장, 신장을 파손하고 면역력 저하, 피부병, 암, 장애와 유전자 이상, 성격 이상, 정서 불안을 일으키며 토양을 오염시켜 먹거리 불안 등 이러한 공포감을 해소할 주민의 이해, 설득 방안이 있는지. 6번째, 2025년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화로 인천을 제외한 타 시군의 생활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겠다는 조치와 때를 맞추어 강력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2020년 11월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 시군구는 64개, 자치단체로 서울 25개구, 인천 9개구, 구군, 웅진군 제외, 경기도 30개시 군, 연천군 제외인데 이렇게 해당 시군 문제에 중앙정부가 서울시, 인천, 경기도가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최근 인천시가 여홍지역에 매립지 계획을 갖고 있어 이러한 현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7번째,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내구 사용 연한이 다 되어서 시급하다고 하는데 본래 소각 시설의 경우 내구 사용 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부 폐기물 처리 시설 국고보조비 예산 지원 및 통합 업무 처리 지침에 2004년 이전 가동되고 있는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 사용 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어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 25개소의 소각장이 해당되는데 서울시 3개 소각장,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등 11개소, 경남 4곳 등 이들 시군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8번째, 대장지역은 경비행기 구역으로 고도 제한 지표에서 50m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 소각장의 굴동 높이가 50m 이하로 분진, 낙진, 거리가 짧아 많은 문제가 있는 바 마냥 강역 소각장 확충 시 굴동 높이를 몇 미터로 할 수 있는지. 끝으로 본 의원의 이러한 제반 문제를 시장께서 잘 검토해서 강역 소각장 추진을 백지화해 주기를 바라면서 2021년 2월 10일에서 14일까지 구정 연휴에 대장동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고 전문기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내구 연한 판단을 면밀하게 하여 최대한 사용 기간을 판단해 보고 금년 말 안에 시의회, 시 관계자 합동으로 김포공항 할주로 서쪽 끝 강서구 오곡동 일대를 함께 지역 여건을 살펴볼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속기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